여러분 잠깐 멈춰주세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께 제가 한 가지를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이 순간 핸드폰을 꺼내서 연락처를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거기에 이름이 몇 개나 있나요? 100명 아니면 200명, 어쩌면 그보다 더 많을 수도 있겠죠. 살아오면서 만난 사람들, 함께 일했던 사람들, 자리를 함께 했던 사람들, 우연히 인연이 닿았던 사람들, 그 이름들이 하나하나 화면을 채우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이름 중에서 지금 당장 전화를 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아니면 그냥 오늘 하루가 조금 무거워서 전화를 들었을 때 반갑게 받아줄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저는 오랫동안 사람들 곁에서 살아왔어요. 그 긴 세월 동안 정말 다양한 분들을 만났어요. 성공한 분들도 만났고 많은 것을 이루신 분들도 배웠어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 나이가 들어가면서 다시 그분들을 만났을 때 저는 가슴이 아픈 장면들을 참 많이 봤어요. 한때는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살았던 분이 어느 날 홀로 앉아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다고요. 처음에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잘 몰랐어요. 그런데 그 말을 반복해서 듣다 보니 어느 순간 그 말 뒤에 무엇이 있는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의지나 노력이 부족해서도 아니었어요. 문제는 단 하나였어요. 어떤 문을 열어야 하는지는 알았지만 어떤 문을 닫아야 하는지는 몰랐던 거예요. 우리는 평생 열심히 문을 열어왔어요.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고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는 문을 열고 사람들과 가까워지는 문을 열었어요. 그렇게 문을 여는 것이 전진이고 성장이고 삶이라고 배웠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에는 어느 시점이 되면 반드시 닫아야 할 문이 있어요. 그 문을 제때 닫지 못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마음 안에 바람이 들어오고 소중한 것들이 조금씩 식어버려요. 그리고 나중에야 비로소 깨닫게 되죠. 내가 그 문을 일찍 닫았더라면 라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그 문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를 넘어서면서 반드시 닫아야 할 4가지 문이 있어요. 이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함께 해주시겠어요? 제가 여러분 곁에서 천천히 조용히 이야기를 드릴게요. 첫 번째, 문, 마음의 문. 혼자 있는 법을 배우세요. 젊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살았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맞이하고 새로운 친구를 드리고 세상의 소리를 온몸으로 받아들이며 살았죠. 늘 누군가 곁에 있었고 그 온기가 당연한 것처럼 느껴졌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함께할 사람이 있었고 저녁이 되면 하루를 나눌 상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요. 예순이 넘으면, 아니 어떤 분들은 그보다 훨씬 전부터 느끼기 시작하시겠지만 몸도 마음도 예전과 같지 않아요. 한때는 당연하게 느껴지던 것들이 하나둘씩 달라지기 시작해요. 오래 알고 지내던 사람들과 점점 연락이 뜸해지고 북적이던 집안이 조용해지고 혼자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져요. 그 고요함이 처음에는 낯설어요. 어색하고 때로는 무섭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낯선 고요함을 피하려고 서두르는 경우가 있어요.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려고, 다시 누군가를 찾으려고 마음의 문을 다시 크게 열려고 하죠. 제가 한 분을 알아요. 70이 훌쩍 넘은 나이에 다시 혼인을 결심하신 분이었어요. 주위 사람들이 걱정을 했어요. 자녀들도 말렸어요. 하지만 그분은 당신의 선택이라며 뜻을 굽히지 않으셨어요. 처음에는 분명 행복하셨을 거예요. 오랜 고독을 채워줄 무언가가 생겼다는 그 느낌이 얼마나 따뜻했겠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현실이 찾아왔어요.
재산 문제가 생겼고 양쪽 가족 사이에서 오해가 쌓였어요. 생각지도 못했던 갈등들이 하나둘 터져 나왔어요. 그리고 그분은 나중에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다고요. 저는 그분을 탓하고 싶지 않아요. 그분의 선택을 비난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어요. 인간은 누구나 외로움을 느끼고 그 외로움을 달래고 싶어 하는 것은 당연한 마음이니까요. 하지만 제가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분명하게 알게 된 것이 하나 있어요. 예수를 넘어서 찾는 평온함은 바깥에서 오지 않아요. 그것은 안에 있어요. 오직 내 안에 있어요. 지금 옆에 평생을 함께한 사람이 있다면 그 손을 꼭 잡아주세요. 지금 이 순간 그 손이 얼마나 소중한지 충분히 느끼시길 바라요. 그 온기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젊을 때는 잘 몰라요. 나이가 들어서야 비로소 알게 돼요. 하지만 만약 지금 여러분이 혼자라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혼자 있는 법을 배우세요. 혼자 있는 것은 외로움이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외로움은 남들이 옆에 있는데도 마음이 비어있는 느낌이에요. 반면에 혼자 있음은 나 자신과 마주 앉는 시간이에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나 자신에게 천천히 털어놓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쌓이면 사람이 달라져요. 마음이 깊어져요. 흔들리지 않는 뿌리가 생겨요. 그리고 그 뿌리가 있으면 폭풍이 와도 넘어지지 않아요.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시간이야말로 이 나이에 누릴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자유예요. 마음의 문을 닫아주세요. 안으로 닫는 거예요. 바깥을 향해 마음을 활짝 열어놓은 채로 무언가를 기대하는 것을 이제 멈추세요. 대신 안을 향해 문을 열어요. 나 자신을 향해, 지금 이 순간을 향해 문을 여는 거예요. 그게 예순 이후에 진짜 평온함이에요. 두 번째 문, 인간관계의 문. 필요하지 않은 관계는 내려놓으세요. 퇴직을 하고 나면 많은 분들이 갑자기 허전함을 느껴요. 매일 아침 갈 곳이 있었는데, 만날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이 사라지고 나면 그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서둘러 그 자리를 채우려고 해요. 각종 모임에 나가고 동창회를 찾고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애를 써요. 저는 그 마음을 이해해요. 정말로 이해해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관계라는 것이 많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제가 한 분 이야기를 드릴게요. 퇴직 후에 경제적으로 별 어려움이 없고 건강도 크게 문제없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무료함이 찾아왔어요. 집에만 있으면 심심하다 보니 매일 약속을 만들었어요. 이 사람 저 사람 불러 모아 술자리를 만들고 어울려 다니며 날을 보냈어요. 처음에는 즐거웠어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왁자지껄한 그 자리가 외로움을 채워주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몸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집에 돌아오면 지쳐서 가족들과 제대로 대화를 나눌 수가 없었어요. 아내와는 점점 말이 없어졌고 자녀들과의 관계도 어색해졌어요. 그리고 어느 날 그분이 아파서 병원에 가야 했을 때 그 수많은 자리에서 함께 웃었던 사람들 중에 단 한 명도 곁에 없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현실이에요. 예수님 넘어서 우리 곁에 있어야 할 사람은 화려한 자리에서 함께 웃는 사람이 아니에요. 조용한 저녁에 함께 밥 한 그릇 나눌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아 있어도 편한 사람이에요. 내가 힘들 때 조용히 문을 두드려 주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있나요? 한 명이라도 있다면 여러분은 충분히 부유한 거예요. 넓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이제 내려놓으세요. 체면을 위해 혹은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 유지해온 관계들을 조용히 내려놓아도 괜찮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 가족을 채우세요. 가족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달라져도 결국 마지막에 우리 곁에 남아있는 것은 가족이에요.
그 소중함을 우리는 종종 너무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왔어요. 밖에서는 친절하게 웃으면서 정작 집에서는 퉁명스럽게 굴기도 했죠. 밖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공들이면서 날마다 같은 식탁에 앉는 가족에게는 소홀했던 날들이 있지 않았나요? 그 인간관계의 문을 지금 조용히 닫으세요. 화려하게 열어두었던 그 문을 닫고 가족이 있는 방향으로 돌아서세요. 그것이 이 나이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에요. 잠깐 여러분,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닫기 어려운 문이 어떤 문인가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마음에 걸리는 문이 있으신가요? 아직 닫지 못한 채로 서 있는 문이 있나요? 댓글에 편하게 남겨주세요. 저는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다 읽어요. 그 이야기들이 저에게도 큰 힘이 되거든요. 세 번째 문, 직장의 문, 제때 물러나는 것, 그것이 품격이에요. 이것이 아마 가장 닫기 어려운 문일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거기서 평생을 살았으니까요. 젊은 날부터 그 문을 드나들며 일했어요. 힘든 날도 있었고 보람된 날도 있었어요. 승진하던 날의 기쁨, 인정받던 날의 뿌듯함, 함께 일하던 동료들과 나누던 웃음들, 그 모든 것이 그 문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 그 문을 닫는 것이 쉬울 리가 없죠. 저는 한 분을 알아요. 평생을 중요한 자리에서 일하셨던 분이에요. 그분이 퇴직을 하시던 날, 저는 그분의 얼굴을 봤어요. 겉으로는 의연하게 인사말을 하셨지만 그 눈빛 안에 무언가 무너지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저는 알 것 같았어요. 정체성이었어요. 평생 무언가를 해온 사람으로서, 무언가를 이끌어온 사람으로서 살아왔는데 그것이 갑자기 사라지면 내가 누구인지 모르게 되는 느낌. 그 공허함은 아무도 쉽게 채워줄 수 없어요. 그분은 퇴직 후 한동안 힘드셨어요. 밤이면 잠 못 이루고 혼자 어두운 방에 앉아 계셨대요. 아내분이 그것을 알고는 어느 날 밤에 조용히 차 한 잔을 가져오셨어요. 그리고 옆에 앉아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당신 집에 왔잖아요. 그걸로 충분해요. 우리 곁에 있어요. 그 말 한마디에 그분이 처음으로 눈물을 흘리셨다고 해요. 여러분, 저도 그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인정받고 싶은 마음, 여전히 필요한 존재이고 싶은 마음, 그것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여전히 세상에 기여하고 싶다는 그 마음은 아름다운 거예요. 하지만 한 가지만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때 물러날 줄 아는 사람이 가장 오래 기억되는 사람이에요. 화려하게 오래 머물렀던 사람보다 조용히 아름답게 마무리를 지은 사람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더 깊이 남아요. 꽃이 지는 모습이 아름다운 것처럼 사람도 떠나는 모습이 아름다울 수 있어요. 직장의 문을 닫는다는 것이 실패가 아니에요. 그것은 다음 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어떤 책이든 마지막 페이지가 있어야 해요. 그 마지막이 있어야 책이 완성되는 거잖아요. 직장이라는 장을 닫는 것은 인생이라는 더 큰 책의 새로운 챕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챕터에는 지금까지 못했던 것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아직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던 가족들의 얼굴, 그동안 바빠서 미뤄두었던 나 자신과의 대화, 새벽 공기의 냄새, 햇살이 창문 너머 들어오는 고요한 오전의 시간들, 그것들이 모두 그 다음 챕터에 있어요. 직장의 문을 닫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닫아야 할 때 조용히 그리고 품위 있게 닫는 것, 그것이 진정한 품격이에요. 제가 살아오면서 만났던 가장 멋진 사람들은 화려하게 자리를 지킨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적절한 때에 조용히 물러서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분들의 얼굴에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어떤 편안함이 있었어요. 억지로 무언가를 붙잡으려 하지 않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 편안함이요. 여러분도 그런 얼굴을 가질 수 있어요. 직장의 문을 닫으세요. 조용히,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요. 네 번째 문,
다툼의 문, 옳고 그름을 가리는 나이는 이미 지났어요. 이것이 마지막 문이에요. 다툼의 문이에요.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옳고 그름을 가리는 데 썼나요? 누가 맞고 누가 틀렸는지, 이 일이 왜 이렇게 됐는지, 왜 나는 그때 그 말을 들어야 했는지, 그 시간들이 쌓이면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그 모든 다툼 끝에 진짜로 무언가가 해결된 적이 있었나요? 제가 한 분을 알아요. 글을 쓰셨던 분이에요. 한 사람과 60년이라는 세월을 함께 사셨어요. 좋은 날도 있었고 힘든 날도 있었어요. 다투었던 날도 물론 있었겠죠. 서로 상처를 주고받은 날도 있었을 거예요. 그분이 60년의 삶을 책으로 남기셨어요. 달콤한 순간만 담은 것이 아니라 다툼도, 오해도,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는 과정도 모두 담으셨어요. 어떤 이가 그분께 물었어요. 어떻게 60년을 함께 살 수 있었냐고요. 그분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이기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곁에 있었어요. 그 말이 참 오래 마음에 남았어요. 이기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 그냥 곁에 있었다는 것. 여러분,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관계에서 이기는 사람은 사실 지는 거예요.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순간 상대방의 마음은 멀어지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이 멀어지면 나는 이긴 게 아니라 잃은 거예요. 특히 예순이 넘어서는요. 이 나이에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것은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이 조금 틀려도 괜찮아요. 내 생각과 달라도 괜찮아요. 예전 같았으면 그냥 지나치기 어려웠던 말 한마디도 이제는 한 번 듣고 조용히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게 약한 것이 아니에요. 그게 성숙한 거예요. 나이가 드는 것에 아름다움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싸우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 굳이 내 말을 관철시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 그리고 그냥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깨닫게 된다는 것. 다툼의 문을 닫으세요. 그 문을 닫고 나서 들어오게 되는 것이 있어요. 이해예요. 이해와 따뜻함이에요. 누군가가 나를 오해해도 괜찮아요. 굳이 해명하지 않아도 돼요. 누군가가 나에게 날선 말을 해도 그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먼저 생각할 수 있게 돼요. 그 이해가 쌓이면 주변 사람들이 달라져요. 여러분이 달라지면 관계가 달라져요. 관계가 달라지면 남은 날들이 달라져요. 다툼의 문을 닫는다는 것은 남은 날들을 더 따뜻하게 만드는 선택이에요. 여러분, 이제 이야기가 거의 끝나가네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눈 이야기를 다시 한번 조용히 떠올려 보실게요. 첫 번째 문은 마음의 문이었어요. 혼자 있는 것을 배우세요. 바깥에서 평온을 찾지 말고 안으로 향하세요. 나 자신과 조용히 마주 앉는 그 시간이 이 나이에 가장 귀한 자유예요. 두 번째 문은 인간관계의 문이었어요. 필요하지 않은 관계는 조용히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그 빈자리를 가족으로 채우세요. 따뜻한 밥 한 그릇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 그것으로 충분해요. 세 번째 문은 직장의 문이었어요. 제때 물러날 줄 아는 것이 품격이에요. 그 문을 닫는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챕터의 시작이에요. 네 번째 문은 다툼의 문이었어요. 옳고 그름을 가리는 나이는 이미 지났어요. 그냥 곁에 있는 것, 그것이 이 나이에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이에요. 이 네 가지 문을 닫는다는 것이 삶에서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나 자신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온 날들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달려왔나요? 얼마나 많은 짐을 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감당해 왔나요? 그 세월이 결코 작지 않아요. 그 세월은 이미 충분히 위대해요. 이제는 남은 날들을 지킬 시간이에요. 더 달리는 것이 아니라
더 깊어지는 거예요. 더 많은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더 소중한 것을 느끼는 거예요. 창밖을 한번 바라보세요. 지금 날씨가 어떤가요? 바람이 부나요? 햇살이 있나요? 그 작은 것들을 느끼는 것, 그것이 이제부터의 시간이 주는 선물이에요. 저는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한 가지를 배웠어요. 행복은 먼 곳에 있지 않아요. 그것은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있어요.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의 얼굴에 있고 오늘 마신 커피 한 잔의 따뜻함에 있고 이 이야기를 들으며 잠깐 멈춰선 이 시간 안에 있어요. 이미 충분히 살아왔어요. 이제는 충분히 누릴 시간이에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문이 떠오르셨나요? 아직 닫지 못한 채로서 계신 문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이미 조용히 닫아두셨지만 때로 다시 열고 싶어지는 문이 있으신가요? 댓글에 편하게 남겨주세요. 짧아도 괜찮아요. 그냥 지금 이 순간 마음에 있는 것을 써주세요. 저는 하나하나 다 읽어요.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에게도 큰 의미가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여러분이 남겨주신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더 깊이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혼자 감당하기 힘든 이야기, 아직 누구에게도 꺼내지 못한 이야기가 있다면 그것도 괜찮아요. 이 공간에서는 판단하지 않아요. 그냥 함께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곁에 있을게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여러분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화려한 영상을 드리겠다는 말은 못해요. 자극적인 이야기를 드리겠다는 말도 못해요. 하지만 이것만은 약속드릴 수 있어요. 이 공간은 언제나 조용하고 따뜻할 거예요. 여러분이 지쳐서 잠깐 쉬어가고 싶을 때, 복잡한 마음을 조금 내려놓고 싶을 때, 누군가의 조용한 목소리가 듣고 싶을 때, 이 채널이 그 자리가 되어 드릴게요.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해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어 주셔서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그것만으로도 제게는 충분히 감사한 일이에요. 건강하세요. 그리고 따뜻하게 지내세요. 다음에 또 뵐게요.